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얘기들을 언론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어, 푸시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한 기업당 보통 우리나라 이제 한 100여 개 정도 이제 대기업군들이 있을 텐데, 그 기업들마다 평균적으로 사회공헌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들이 한 125억, 6억, 130억 원저리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큰 비용이죠. 만약 100개 정도라면 한 1조가 좀 넘는 구조인데 밑에 차트 보시는 것처럼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전체 사회적 공헌 비용들은 한 2조 6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한 130억이지 좀 많이 지출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뭐 적게 하는 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간 사회공헌을 위해서 기업들이 집행하는 비용들을 봤더니 또 뭐 정부에 이 비용을 집행한다라고 신고한 금액들이겠죠. 뭐 착하게 선한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집행한 거면 이 카운트에 안 들어올 텐데 세금이나 공시, 보통 대기업들은 공시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자료를 근거해서 뽑았을 때 한 2조 6천 정도 되니까 생각보다 좀 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또 이런 비용들은 대부분 이제 교육이나 학교를 짓거나 아니면 뭔가 연구 활동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거나 예술이나 체육, 뭐 문화 활동을 하는 부분을 후원하거나 지원하거나 좀 요즘 특이한 건 창업을 하는 곳에도 이 비용들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그냥 도덕적인 생각으로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부자가 쓰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기업이 수익이 생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또 돈이 많이 생기면 또 이해관계자들, 주주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이라는 개념으로 부를 분배할 겁니다. 그렇게 부를 분배하더라도 제3자, 협력하는 사람들, 협력하는 지역, 또 희생에 따라가는 환경적으로 아니면 뭐 물리적으로 뭐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물리적인 구조가 될 테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뭐 거기까지는 그냥 수긍하는 정도였었지만 한 1950년대 이후로 학문적으로 좀 연구를 하게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 그 릴레이션이 있고 또 CSR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들이 있는 경우 기업의 성과가 계속 증가하더라. 어디 보면 학자 입장에서 보면 정해관계라고 하는데 순방향으로 증가하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게 특정한 지역에서만 그런 게 아닐까, 특정한 산업에서만 그러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연구 분야를 계속 넓혀봤었는데 그러다 보니 1970년, 80년대까지 보니 확실하다. 한 10년, 20년 정도 계속 트래킹을 해보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잘 관리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기업 성과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순증하더라.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공헌 비용들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기업의 가치도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영향 요인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CSR을 어찌 보면 경영의 전략 하나의 모듈로 고민하고 관리하는 상황이 된 거죠. CSR은 뭐
정의가 다양합니다. 뭐 환경적인 문제, 소비자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복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처음 초기, 경영학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 비용 계속 집행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더니 기업의 이미지가 좀 좋아지고 또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다 보니 투자의 매력 또는 호감도가 좋아지고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도 뭐 환경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이 CSR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사회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구조 또 경제적인 구조 또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관계에서 서로 갈등 구조가 아니라 협력 구조로 바꾸는 것들 또 자발적인 형태로 활동하는 것들 뭐 예를 든다면 요즘 이제 건널목 같은데 도로에 보면 여름에 그늘막을 이렇게 창 쳐놓은 것들 가끔 보실 거예요. 뭐 햇빛 가리개 쉼터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가 세금을 내서 만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업체들이 본인의 기업 이름을 쓰고 홍보용으로 CSR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업의 본사가 있는 근처에 주로 배치를 하겠죠. 그 얘기는 본인 이제 그 기업에 다니는 종업원들이 조금 햇볕을 피할 수 있게 쉘터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근무 중에는 직원들이 왔다 갔다 안 할 테니까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사회적이기도 하고 환경적인 차원도 되겠죠. 이제 이런 활동들이 서로 도움이 되는구나, 협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 항목들을 사회적 공헌, 사회적 책임의 분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산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정말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또 얼마나 효익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받겠죠. 너무 긍정적으로 비용을 쓰겠다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데 국제표준기구라고 해서 ISO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2010년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들도 표준화시켜서 공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국제표준기구 입장에서는 이 정도를 하면 경영활동에서는 나름 중간 이상인 수준이다 라는 거를 선언해 주는 거고 이렇게 보증이 되면 뭐 여기서 이제 심사를 나와서 체크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 되면 ISO 26000이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인증을 받게 되면 뭐 투자를 받거나 공시를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는 26000을 획득해 있습니다. 라고 하면 표준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고 꾸준히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거로 인식이 될 수 있어서 기업의 이미지가 또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활동이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알렌이라는 분이 요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모두가 이렇게 상생하는 구조가 될 건데 그러려면 일단 좀 뭔가 보이는 건지 확인하자. 선행이 티 안 나게 몰래 하는 거 물론 그렇죠. 선행이니까. 그런데 CSR은 좀 뭔가 보여줘야 해요. 서로. 그래서 벽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좀 삭막한 곳에 이쁜 그림을 그려서 좀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 물론 낙서 수준이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가시성일 거고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해야 합니다. 보상은 한다고 했는데
그냥 그림에 떡인 경우들이 많으면 아무도 못 쓰는, 예를 든다면 사막에다가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지어버리면 거기까지 전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적을 거고, 또 거기서 전기차를 타고 갈 정도면 나름 부가 있는 사람이겠죠. 충전소를 짓는다는 거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저장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적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눈에는 보이지만 사용성이 좀 낮아져서 이거는 CSR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스스로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막 요구를 받아서, 아니면 소비단체가 푸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불매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봉사활동을 하거나 나눔 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사실 그런 건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본인 스스로 중심 안에서는 혁신이라는 개념하고, 또는 사회적 배려, 그 앞서 얘기한 경제적인 이익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중심에다 두고 기업 자체가 주도적으로 뭔가 리딩해 나가야 한다. 네, 이런 화두를 놓고 연구를 쭉 해보고 있는 겁니다. 한 10년 이상 계속 트래킹들을 하고 있고, 이런 요인들이 CSR의 공통적인 핵심 가치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죠. 또 지금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이제 CSR, 뭐 릴레이션 관계를 유지하는 거, 리스폰스 뭐 뭔가 보상하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에서 쉐어드 밸류라는 개념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CSV 차원에서는 경영 전략으로 전환이 되고, 앞서 봤던 경영학 학자들, 콘텐츠와 관련된 연구, 심리적인 연구를 하시는 학자분들도 이게 비즈니스가 되긴 하겠다. 또 좋은 이미지로 기업이 설정이 되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고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이 오기 시작했고, 그걸 Creating Shared Value, CSV라는 용어로 요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CSV랑 CSR의 차이점들을 좀 살펴보면, 앞서 비교하면서 계속 눈치를 채셨겠지만, CSR은 착한 일에 가까워요. 착한 일을 뭔가 보상을 바라보고 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그렇거든요. 그냥 일방향의 도움 또는 일방향의 배려 개념이라면, CSV는 양방향이다. 뭔가 내가 투입을 하면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는 돌아오게끔 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CSV의 좀 특징이고요. 또 활동 자체를 보면 뭐 시민의식이나 자선활동으로 가는 개념, 뭔가 활동 자체가 CSR은 좀 한정돼 있지만 CSV는 공동체적인 사고를 한다는 점이에요. 지역에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와 기업이 무언가를 같이 하는. 그래서 뭐 스포츠 좋아하시니까 영국의 무슨 첼시 구장 뭐 어쩌고저쩌고, 또는 뭐 마드리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데들이 있다면 그 지역 공동체는 자부심이 엄청 좋을 거잖아요. 경기를 할 때 뭔가 으쌰으쌰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와서 소비도 많이 일으켜주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 시끄럽고 더러워질 거잖아요. 그럼 그걸 운영하는 클럽 기업들은
지역 공동체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입장권을 일부 할인하겠다. 뭐 제주도만 가도 도민들은 무료 입장인데 관광객은 유료로 가야 되는 관광지들이 꽤법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또는 그 경기장 운영하는 기업이 수익을 도로를 깨끗하게 또는 지역 환경을 이쁘게 가로등이나 가로수들을 좀 더 풍성하게 그다음에 지역의 유소년 축구단들을 후원하는 뭐 이렇게 된다면 공동체 입장에선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호 릴레이션이 생기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CSR하고는 조금 다르게 걸려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를 보면 코카콜라가 이탈리아 쪽에서 한번 이벤트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콜라를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실패한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강했으니까 우리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다이어트 콕도 만들어요. 이랬다가 이제 한번 사회적 지탄을 받았죠. 그래서 뭐 저당, 당류가 좀 적은 라이트 콜라를 만들었는데 오리지널에 대한 고객 반응이 강했기 때문에 또 그 아이템도 없앴고 제로고 그 코카콜라가 참 난처했었어요. 근데 플라스틱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거죠. 쓰레기로. 그래서 코카콜라의 로고를 인용해서 그 손가락 끝을 쫓아갔더니 분리수거하는 쓰레기통들을 배치해서 알려주더라. 그러면 캔하고 플라스틱을 분리수거해 주시면 수거하는 업체는 조금 수월할 거고 또 수거된 캔 소재하고 폐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서 리사이클링하는 활동을 코카콜라가 직접적으로 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선순환 구조가 되잖아요. 원료 비용도 저렴해질 거고. 그래서 CSV 자원이 플라스틱을 사오거나 알루미늄을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광산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간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